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통계역학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어서 역시 열미 통계물리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텐데요. 오늘은 양자역학 시스템에 대한 통계역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N개의 입자가 있는 그런 양자역학적인 매니바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자역학계를 다룰 때에는 고전역학계와 이제 극명하게 그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은 서로 구별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indistinguishability, 즉 이 입자가 우리가 전자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자와 저 전자를 구별할 수가 없고, 우리가 포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포톤과 저 포톤을 이제 구별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일종의 구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양자역학계의 어떤 새로운 대칭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잘 반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 대칭성이 반영되는 방식에 따라서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페르미온이고 하나는 보존이라고 부르고, 자, 페르미온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일렉트론, 프로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은 이제 포톤, 포논, 이런 것들이 이 보존의 그 예가 되겠어요. 자, 얘네들이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지는 이제 좀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양자역학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은 이제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자, 전체 계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시가 되겠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있겠죠. 각각의 입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이제 포텐셜 함수가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하모닉 포텐셜 하에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각의 파티클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그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역시 이 해밀토니안에 이제 더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의 크기를 무시하도록 하겠어요. 상호작용이 없거나 아니면 상호작용이 세기가 충분히 작아서 상호작용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의 해밀토니안을 합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의 이 각각의 입자 하나의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러요. 혹은 원 파티클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고요. 자,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외부 포텐셜에 의한 위치 에너지 두 개의 합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 시스템을 통계역학적으로 기술하려면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이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클래시컬 시스템에서는 그 전체 시스템 상태를 6n 차원 그런 위상 공간의 한 점으로 표시했듯이 우리가 이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도 전체 n개 입자의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기술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을 구하는 거예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이란 건 뭐냐면 아까 전체 에너지가 입자 하나하나의 에너지 합으로 쓰여진다라고 했었는데 그 입자 하나의 운동을 기술하는 이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야 해요. 즉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고 제가 기호로 이게 싱글 파티클 에너지는 이제 소문자 입실론으로 썼어요. 그래서 알파는 그 퀀텀 넘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싱글 파티클 뭐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뭐 원 파티클 스테이트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그때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 혹은 싱글 파티클 에너지 아이겐 밸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입자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다 구할 수 있고 그 에너지 레벨을 그래프로 혹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 이런 식이죠. 에너지 레벨을 이런 식으로 주로 그리죠. 자,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가 first excited state, second excited state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것만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니바디 스테이트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입자 하나가 이제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느냐, 아니면 몇 번째 excited state에 있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n개 입자가 어떤 양자역학적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자, 한 입자 하나가 자, 내가 이제 첫 번째 뭐 자, 이렇게 있는데 매니바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체 입자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뭐 마치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자는 알파 1이라는 퀀텀 스테이트에 있더라. 두 번째 입자는 뭐 알파 2라는 그러니까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n번째 입자는 알파 n이라는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니바디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할 때는 각각의 입자를 마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썼잖아요.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n번째 입자. 그렇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역학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서로 입자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자들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입자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다. 두 번째 입자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매니바디 스테이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소위 occupation number representation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입자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에 있다. 몇 번째 입자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자, 몇 번째 퀀텀 스테이트에는 파티클들이 몇 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입자들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그 조건에 잘 부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입자가 한 개가 머물러 있고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양자역학적인 입자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는 입자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하나의 그 매니바디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제가 캔 노테이션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제 박스를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박스를 치고, 첫 번째 박스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원 파티클 레벨의 입자가 과연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는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입자가 몇 개가 있는가. 이 자리에는 입자가 몇 개 있는가. 이 자리에는 입자가 몇 개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의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나타내면 그게 바로 매니바디 스테이트를 기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파 번째 에너지 레벨에는 몇 개의 파티클들이 살고 있는가. 그걸 내가 n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0, 2, 1, 0, 0, 땡땡땡땡 이런 매니바디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양자역학적인 입자는 보존 혹은 포미온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아큐페이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 아큐페이션 넘버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가 보존이냐 포미온이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입자가 포미온이다라고 하면 아큐페이션 넘버는 0 아니면 1만 허용되고, 즉 2개 이상의 포미온이 똑같은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에 있을 수 없다. 이제 포미온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런 원칙을 우리가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반면에 보존의 경우에는 각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살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이 포미온이든 보존이든 이걸 그대로 이제 항상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을 구하시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몇 개의 입자들이 살고 있는가. 자, 이걸 나타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적인 매니바디 시스템의 매니바디 스테이트를 쓴 셈이 되는 거고, 조심할 것은 포미온인지 아니면 입자가 보존인지에 따라서 이 아큐페이션 넘버가 포미온인 경우에는 0과 1, 그 다음에 보존인 경우에는 모든 정수값이 다 가능하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니바디 스테이트는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모든 조합이다. 양자역학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이제 매니바디 스테이트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런 특정한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면 이 아큐페이션 넘버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총 입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 그거는 당연히 각각의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몇 개의 입자들이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값이 입실론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 n 알파 개가 존재하니까 걔네들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이게 전체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리량이 있으면 걔네들은 전부 다 이 아큐페이션 넘버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매니바디 스테이트를 이제 기술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통계역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스테이트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볼츠만 팩터를 구성을 해서 캐노닉 항상도 시어리를 이제 셋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양자역학 시스템의 연력학적 특성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을 다 이제 스킵을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 양자역학적 시스템을 이제 다루는 그 이제 이론을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여기다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을 그려보겠어요. 이제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이제 입실론 0, 입실론 1, 두두두두 해서 얘가 이제 입실론 알파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전체 시스템이 온도가 T인 서머 레저버하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입자의 개수가 이 양자역학적 시스템에 입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제 그 외부 환경의 케미컬 포텐셜이 뮤인 이제 그런 환경과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시스템의 모든 물리학적인 성질은 이 아큐페이션 넘버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이 특정한 에너지 레벨, 이미 이 에너지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여기에 살고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입자의 개수는 마구마구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위 thermal fluctuation에 의해서 여기에 입자가 있더라도 그 입자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에너지 레벨에 있던 입자가 여기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 레저버 바깥에 있던 입자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함수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기에 있는 입자의 개수는 마구마구 변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 마구마구 변할 텐데, 그럼 평균적으로 전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는 몇 개의 입자가 살 수 있겠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앙상블 에버리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n번째 에너지 레벨에는 입자들이 몇 개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계산을 했었는데, 그 계산을 여기서 반복하진 않고 그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자, 일련의 약간 복잡한 그런 계산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비교적 간단한 포뮬라,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뭐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는 이런 포뮬라로 유도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부호는 포미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부호를 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제 보존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포미온이나 보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펀더멘털하게 굉장히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그런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 걔네들의 아큐페이션 넘버는 한 끗 차이만 나는 거예요. 하나는 분모의 플러스 1이냐, 하나는 분모의 마이너스 1이냐. 자, 이 부호의 한 끗 차이가 사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 값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미온의 경우에는 그 분모가 작아질 수가 없는데, 보존의 경우에는 그 분모 값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0 근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나타나는 아큐페이션 넘버의 분포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4를 택한 이 분포 함수를 보통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라고 부르고요.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에 의존할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케미컬 포텐셜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도 의존하겠죠. 자, 이것을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부호가 선택된, 즉 보존의 경우에는 이걸 보제 아인슈타인 분포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레저버의 성질을 온도와 케미컬 포텐셜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케미컬 포텐셜과 이 온도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양자역학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입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양자역학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개수는, 자, 이제 여기 이 식이 있었죠. 이제는 모든 싱글 파티클 레벨에 대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이 방정식과 그 다음에 엄밀하게는 평균값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앙상블 에버리지 값이죠. 자, 이 두 개 방정식은 이제 연립해서 풀면 내가 시스템의 입장에서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와 시스템의 평균 입자 개수하고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이제 레저버의 케미컬 포텐셜과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내가 다루고 있는 물리 시스템의 경우에 내가 그 입자의 개수를 훨씬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입자의 개수가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입자의 개수에서 케미컬 포텐셜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내가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거꾸로